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리얼 마이크로바이옴 단세지방산 마이크로바이옴의 끝판왕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몇 번 들어서 이제 뭐 학습은 되어 있겠지만 또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이때까지는 유산균 아니면 또는 식이섬유 또는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같이 먹는 제품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왔었었는데, 그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먹는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제목에 적혀 있는 단세 지방산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함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라고 유산균을 먹고, 이 식이섬유를 먹고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라고 식이섬유를 또 먹었던 그런 이유였죠. 그러니까 단세 지방산은 만들 수가 없다. 외부에서 만들어서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는 균과 그거를 만드는 재료인 식이섬유를 먹자. 이런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었어요. 이때까지는.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산균이 우리가 사람이 피곤해서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면 능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아파서 좀 쉬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산균도 똑같습니다. 어, 그 뭐 유산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그 단세지방산이라든지 이런 대사산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식이섬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단세지방산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버리면 그런 리스크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미생물,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한 30쪽에, 세포가 30조 개 정도라면, 최소 30조 개죠. 뭐, 한간에 보는, 학자에 따르면 뭐 100조 개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최소 30개. 근데 이제 미생물 역시 최소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한 38조 개. 그러니까 세포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세포보다 많다는 것이고, 이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이루고 있는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왔죠.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미생물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다? 바로 장이다. 장 중에서도 어디다? 대장이다. 이제 장의 대부분 95% 이상의 미생물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 장 중에서도 대장에 거의 대부분 다 있더라. 비율로 따지자면 소장에 1이 있다면 대장에는 만이 있더라. 즉, 만 배가 많다는 뜻이죠. 우리 장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대사산물들 중에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대사에 필요한 물질 등 포함해서 유전 정보의 8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체 전체에서 유전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장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그 양 자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의 70% 이상도 장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멘탈과 관련된 호르몬,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 원천이 장에서 만들어진다. 90% 이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건강의 기본은 면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면역의 70%가 장에 담당하고 있다 보니 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병의 근원은 염증이라는 걸 많이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 염증이 어디서 제일 많이 생기느냐? 바로 장이다. 왜냐? 우리 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체에 있는 미생물의 대부분이 장에 있고 특히 대장에 있다. 그 말은 좋은 균도 많지만 나쁜 균도 대장에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싸움,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유해균이 조금 우세해지거나 그러면 뭐 이런 가스라든지 독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염증들 그런 것들이 혈관을 타고 우리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어,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제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장이 가장 염증이 많이 생긴다. 즉 만병의 근원이 대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노화의 속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단세지방산 이런 성분들이 적으면 노화가 가속화가 되고 많아지게 되면 저속노화 인자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노화를 늦추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단세지방산 같은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의 상태에 따라 장이 좋으면 단세지방산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단세지방산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장수 유전자도 활성화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이 단세지방산이 부족한 사람과 충분한 사람 간의 노화 속도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내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뤘을 때 면역이 조절되고 항상성도 조절되지만 불균형을 이뤘을 때는 면역 조절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염증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다. 질병이라 하면 간단하게는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 면역세포가 우리 장이 나빠지다 보니 면역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죠. 시스템이 약화되다 보니까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게 되고 내 몸을 지켜야 될 군인이 나를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이고 뭐 간질환이라든지 장질환, 뇌질환, 심혈관 질환, 대사질환 뭐 이거면 모든 질병을 유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우리 몸에 중요한 면역을 아까 담당하는 게 70%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이어트,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GLP-1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것들이 다 장점막입니다. 다 장점막인데 우리 장내 미생물들한테 충분한 먹이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배고픈 미생물들이 장점막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점막에 우리 중요한 면역이라든지 뭐 GLP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면역 인자들을 발생시키는 세포들이 다 장점막에 있는데 그 장점막이 이 미생물들에 의해 갉아먹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역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당뇨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대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대장은 참 많은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대장 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 장세포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장누수 증상이 발생하는 거죠. 장도 하나의 이런 관이 아니라 세포들이 모여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 세포가 서로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어, 그 안에 있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변 같은 것들이 이제 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맥 주사를 뭐 비타민 주사, 무슨 주사, 뭐 아파가지고 뭐 닌겔 이런 거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액 대신에 똥물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장세포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그 사이, 벌어진 틈으로 똥물이 새는 거죠. 그럼 새는 게 어디 가겠습니까? 혈액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역 같은 것들이 교란되고 여러 가지 독소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사질환이라든지 면역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대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대장은 또 이런 제3의 해독기관이라고 또 불립니다. 독소 배출이라든지 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장인데요. 특히 대장 이런 것들이 우리 노폐물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이 간에서 신장에서 걸러낸 물질이 다시 재흡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또 우리 인체가 또 부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세지방산의 생산의 주요 장소가 또 대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세지방산의 그 생성하는 균 자체가 대장에 주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장은 우리 사람이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흡수를 하는 공간이 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필요한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식이섬유 같은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화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소화되지 못하고 대장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대장 쪽에서 이런 단쇄지방산 생성균 이런 친구들이 이 인간이 소화하지 못한 이런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대장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단쇄지방산의 생성 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장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비디오를 잠깐 보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가신대요. 기선 씨는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나는 화장실만 가면 따라가서 엄마가 작은 걸 보는지 큰 일을 보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혹시 잘 안 나오면 말해,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일회용 글로브랑 그 장갑이랑 필요한 걸 가지고 가서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손으로 좀 이렇게. 자, 아이고 시원하겠다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시원하겠다. 어머니의 배변 상태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맞았다. 맞았다. 맞았어요. 어저께는 100점 맞았잖아요. 오늘은 2개 틀려서 90점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엄마도 제가 실험해보면 배변을 시원하게 한 다음에는 너무 좋으세요. 그때 산수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내보면은 잘하세요. 90점, 100점인데 막 변이 나오려고 하는데 못 보고 그러면 엄마가 막 컨디션이 찡그리고 안 좋을 때는 산수가 평소에 90점, 100점 맞던 분이 30점, 40점, 10점 맞는구나. 그걸 저는 늘상 하면서 매일 하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실제로 배변 상태와 치매 증세는 서로 관계가 있는 걸까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만성 변비가 있다 그러면 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피로 흡수가 되면서 이 혈액 속에서 암모니아 레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올라가게 되면 뇌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대장의 건강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가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단세지방산이 화학적 정의로는 탄소 원자가 6개 이하의 짧은 사슬 구조를 가진 지방산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분자 구조가 굉장히 작다는 뜻입니다. 뭐 밑에 이제 물리적 특성을 제가 적어 놓긴 했지만 수용성이다 보니까 뭐 수용학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그런 기술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탄수화물인 포도당보다 더 작은 초미세입자다. 1나노미터도 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좀 큰 단세지방산이 한 0.5 뭐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단세지방산이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이제 뭐 부티르산도 있고 프로피온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세트산도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단세지방산이 이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요 세 가지거든요. 요 세 가지가 각각의 크기가 조금 다르지만 가장 큰 게 0.5 나노미터도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입자의 크기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뇌 장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BBB라고 하는 이 장벽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쉽게 통과할 수 있고 세포 내로도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특별한 이유가 이제 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몸에서 생기는 물질이다. 인체에 생기는 물질 자체를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체가 뭔가 특별한 가공을 할 필요가 없다. 뭔가 우리 사람에 생기지 않는 물질은
사람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뭔가 전환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최소한의 변형 정도만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효과. 일단 뭐 식품이다 보니까 식품의 특성, 일반적인 특성은 그렇습니다. 뭐 약에 비해서 약은 효과가 크지만 부작용이 또 많은 이런 단점이 있는 것처럼 식품은 약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이런 약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작용이 많지는 않은 게 일반적인 식품의 특성인데요. 이 단세지방산 같은 경우는 식품 중에서도 굉장히 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분에 속한다. 그래서 빠른 사람들은 뭐 섭취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하루 이틀 만에도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고, 뭐 조금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48시간 정도 꾸준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가 내 몸이 단세지방산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브리스톨 대변 척도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변의 모양을 7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제4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나나 모양의 변, 그 모양에서 이제 뭐 5, 6, 7로 갈수록 약간 설사 쪽으로 보고 3, 2, 1형으로 갈수록 약간 변비형으로 보는데 이런 변의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 건강 상태를 체크를 바로바로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단세지방산의 특별한 이유가 바로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기본적인 이런 장 건강,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에서 염증을 많이 생기지 않게 해줌으로 인해서 장 건강은 물론 우리 인체 전신의 건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당뇨라든지 다이어트, 뇌 건강, 면역 시스템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단세지방산이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당뇨 얘기를 이제 우선 먼저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이제 호르몬이죠. GLP-1이라는 이제 호르몬인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이어트 성분으로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 뭐 당뇨 하시는 분들은 당뇨 이제 인슐린 분비에 도움되는 성분이다, 뭐 이렇게 또 알고 계시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GLP-1 자체가 굉장히 또 다양한 역할을 해요. 일단 이 당뇨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단세지방산 자체가 이 GLP-1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장에 있는 L세포라는 곳을 자극해가지고 GLP-1을 이제 분비를 시키게 되면 이 GLP-1 자체가 췌장에 가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또 증가시키게 되는, 그래서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게 해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단세지방산 자체가 췌장을 또 보호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만 계속 시키게 되면 췌장이 약간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부 사람에 한해서 뭔가 좀 이렇게 췌장에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쇄지방산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과 동시에 우리 몸을 지키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뭐 항산화 효소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효소, 인자들을 같이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보호할 건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건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에 주로 이제 포도당을 많이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뭐 부족하게 되면 이제 간에서 이제 당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많은 당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 이제 축적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을 갖다가 조절하는 역할을 또 이제 간이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당이 좀 부족할 때 내어주고 많으면 저장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당이 부족하지 않은데 당을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예시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까지 우리 단세지방산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간에서 쓸데없이 혈당을 올리는 그런 증상들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이어지는 내용인데 다이어트에 이제 GLP-1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포만감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이제 폭식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포만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분해, 지방 대사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도 활성화시킨다. 바로 이제 AMPK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그 효소가 이런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그 효소에 의해서 체지방 분해가 또 이제 가속화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포만감, 그 다음에 체지방 분해 효소 활성화, 그 다음에 뇌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 단세지방산이 뇌에 작용을 해서 이런 순간적인 식욕 같은 것들을 발생하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다이어트를 뭐 저도 이런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 참을 수 없는 식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섭취하지 않으면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꼬르륵거리고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당장 뭔가 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실패할 가능성을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GLP-1 얘기만 했는데 이 PYY라는 호르몬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포만감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GLP-1과 다른 점은 GLP-1은 이제 초기 포만감을 빨리 오게끔 하는 호르몬이고 대신에 빨리 오게끔 한 만큼 좀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PYY라는 이 포만감 호르몬은 초기에는 이 발현되는 게 좀 늦지만 나중에 생긴 이후에 쭉 포만감을 유지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GLP-1은 초기 포만감, PYY는 지속적인 포만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데 이 둘 다 단세지방산이 분비를 촉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신건강과 이제 수면의 비밀, 바로 이제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 자체가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행복감이 들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증, 우울감, 그다음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적인 이슈, 그다음에 멘탈적인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 막 화도 잘 나고, 막 이렇게 조울증이 있으신 분, 이런 것들도 공통적으로 보면 다 장이 안 좋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잘 생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은 이런 멘탈적인 부분에 또 큰 역할을 하지만 수면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 세로토닌이 저녁에 이제 밤이 되면 햇빛이 없는 환경에 이제 도달했을 때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멜라토닌으로 이제 바뀔 그 양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당연히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숙면을 할 수 없습니다. 잠은 잘 수 있지만 깊은 잠, 렘 수면 단계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 수면 단계에 도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뇌의 노폐물을 치워주는 단계가 바로 렘 수면 단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렘 수면 단계에 진입을 했을 때 이 뇌 척수액이 뇌를 씻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 쌓여 있는 이런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과정이 렘 수면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이 안 좋아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보니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고 멜라토닌이 부족하니까 숙면 단계, 렘 수면 단계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뇌를
이제 노폐물을 씻어낼 이런 시간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 그러한 일들이 계속 하루하루 축적되다 보면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같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단백질 같은 노폐물들이 과도하게 축적돼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장이 안 좋으면 멘탈적인 부분, 수면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뇌 질환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이런 가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들한테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학습 능력이라든지 우리 그 시니어 분들한테도 또 필요한 이런 인지 능력과 이런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면의 질 향상까지도 기여하는 이런 물질이 바로 가바인데요. 이런 가바도 우리가 활성을 좀 시킬 수 있는 게 단세지방산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단세지방산은 뇌와 장이 긴밀한 소통을 하는 아주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세지방산에 의해서 이런 뇌의 스트레스 반응들을 조절하고 정서적인 안정감까지도 줄 수 있다. 물론 이런 멘탈적인 부분만 뭐 이 장과 뇌가 이어진 이유는 아닙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고 다른 신체 부위와 다르게 뇌와 장 간의 이런 소통 수단이 한 2000배 정도 많이 구축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우리 인체 장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 뇌와 장 간에 연결된 이런 인프라가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한 2000배 정도 더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 그만큼 소통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럼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으면 소통을 한다 했는데 주로 누가 말을 하느냐? 스피커가 누구냐? 바로 장이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뭔가 뇌가 뭔가 명령을 하고 뭔가 이런 거를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에서 이런 단sve지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 물질을 올려 보내서 그 올려 보낸 물질에 의해서 뇌가 작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세지방산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논문인데요. 이런 뭐 인비보 실험, 이제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변형된 쥐의 이제 대변 수준이 건강한 쥐보다 감소되어 있다. 그러니까 치매인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변을 분석해 보니까 단세지방산이 부족하다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그 여러 가지 실험을 또 이제 해본 거죠. 뭐 이 지금 뭐 서울대 경희대 이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또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해보니 뭐 치매에 걸린 쥐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됐을 때 치매 관련 단백질 뭐 아까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단세지방산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했더니 이런 치매 관련된 인자들의 축적되는 속도가 줄어들더라는 거죠. 파킨슨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단세지방산 농도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낮더라. 그 다음에 자폐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아동에서 공통적으로 부티르산, 이제 낙산이라고도 하죠. 이런 단세지방산을 생성하는 균 자체가 굉장히 공통적으로 감소했더라. 결론적으로 단세지방산이 부족해인 것들이 이런 자폐증을 가진 친구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그 하버드 허준열 교수 부부께서 이제 또 이런 자폐증과 관련된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공신력 있는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미쥐 장 상태를 갖다가 좀 안 좋게 했던 안 좋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을 하면 장이 안 좋아지고 건강에 해롭다 그러잖아요. 동물도 똑같습니다. 기름지고 탄수화물이 많은 시기를 계속 해가지고
장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안 좋게 했더니 자폐증이 걸린 쥐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반대로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했더니 그 뒤로는 똑같은 어미 쥐지만 그 뒤로는 자폐증에 걸린 쥐들이 태어날 확률이 없어지더라라는 거죠. 자, 면역의 균형의 열쇠가 바로 또 단세지방산입니다. 우리 이제 많은 인체 질병들 에 대해서 이제 예방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단세지방산인데, 알러지와 아토피 역시도 단세지방산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면역이죠. 면역 자체를 조절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T세포. T세포 중에서도 T레그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 T레그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과도하면 조금 낮춰주기도 하는 이런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T레그거든요. 그 친구를 많이 생기게 하고 이미 있는 T세포를 조금 활성화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단세지방산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단세지방산이 또 피부 장벽 자체를 또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세포도 강화시켜 주지만 피부 장벽 역시도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좀 개선시켜 주다 보니 우리가 아토피라든지 알러지를 있는 뭐 애기들이라든지 사람들 살펴보면 피부가 굉장히 막 이렇게 보기 안 좋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피부 장벽이 훼손된 거거든요. 피부 장벽이 깨어지다 보면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뭐 콜라겐이라든지 뭐 각종 수분과 관련된 인자들 이런 것들이 소실되기가 쉽습니다. 보호하는 장벽이 깨지면 외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못하는 단점도 있지만 내 몸이 있는 것들도 잘 소실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피부 장벽의 손상인데, 그런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보니 외부로부터 막아주기도 하고 내 몸에 있는 좋은 것들을 소실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다. 이래서 이런 아토피라든지 알러지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들이 일단 면역이 이제 뭐 약해져서 시스템이 이제 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히스타민이라는 이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 자체가 과도하게 많이 생겨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또 알레르기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 내가 면역이 건강할 때는 괜찮던 것들이 면역이 좀 약해졌을 때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면역 시스템이 약해졌기 때문인데, 그러한 것들도 이런 단세지방산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면역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번 총 정리를 하려고 요 사진을 한번 띄웠는데요. 좀 영어가 많아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세미나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요 이제 왼쪽 상단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들을 만나서 이 SCFA 단세지방산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화살표가 가지고 이 단세지방산이 생겼어요. 낙산, 그다음에 프로피온산, 초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세지방산이 생기게 되었고, 이 하나하나 요 중간에 밑에 이제 하나 살펴보면 가장 왼쪽 MUC2 신더시스라고 한 거는 바로 점액질이 합성된다. 우리가 장점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은 표면이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이제 피부 표면같이 이렇게 장벽이 아니라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점막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점액질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SCFA 자체가 이런 점액질을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점액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런 점액질을 이용해서 장점막이 두터워지게끔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에너지, 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되는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에너지에서 있는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염증을 조절하는 세포거든요. 염증 인자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조금 줄여서 염증을 안 생기게 하기도 하는 이런 염증을 조절하는 세포인데 IL 18이라 하니까 좀 욕같이 되는데 하여튼 이 인터루킨 18이라고 할게요. 인터루킨 18 이게 이제 그 항염증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이런 물질을 단세지방산이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부분에 보면 조금 어렵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세지방산에 의해서 T세포가 분화가 된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T세포가 단세지방산에 의해 분화가 되기도 한다. 분화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있는 T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시켜서 IL-10이라는 또 이런 항염증 물질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항염 반응을 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 조절을 한다는 거죠. 중간에 보면 GPR109A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의 단세지방산이 보통 이제 수지상 세포랑 마크로파지라는 이런 대식 세포라고 부르는 이런 면역 세포도 활성화시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IL-10이라는 이런 항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요소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케모카인이라고 있습니다. 케모카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 다쳤을 때 이 다치게 되면 이 외부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면 그 막 이렇게 오염이 되잖아요. 우리 공기 중에 막 이렇게 미생물들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을 갖다가 뭔가 안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난 부위에 빨리 가라. 그게 이제 그 면역세포가 호중고라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SCFA가 활성화시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O2 돼 있고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O2가 산소이고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화살표 내려가 보면 HIF-1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장과 장 사이 밀착 염접 단백질을 만드는 인자입니다. 근데 이 조건이 이 장과 장 사이 세포를 딱 붙여주는 이런 그 목근 같은 거를 만드는 인자가 활성화되려면 장 세포에 산소가 없어야 된다. 저산소 환경이 되었을 때 이 HIF-1이 활성화돼 가지고 밀착 염접 단백질을 만들어서 벌어진 장세포 사이를 쪼아준다. 또는 이 세포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튼튼하게 유지시켜준다. 요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산소가 부족해야 활성화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산소가 부족해져야 저산소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왜 저산소 환경이 되어야 합니까? 물론 이런 밀착 연적, 장세포 사이사이를 튼튼하게 해주는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산소가 없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산소가 있게 되면 대장에 유해균이 많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유해한 미생물들이 많이 자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많이 자라게 되면 그 많이 자란 유해균이 독소라든지 가스를 만들어내서 결국에 또 염증을 만들어내고 장세포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해균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 산소가 좀 적어야 되고 장세포 사이사이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산소가 적어야 된다. 근데 그 산소를 적게 해주는 게 바로 단세지방산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단세지방산은 대장에 정확하게 말하면 대장의 저산소 환경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장세포 사이사이를 튼튼하게 붙여주는 물질도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두 번째로 유해균도 증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장내 단세지방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SCFA나 아니면 우리가 먹어서 공급된 단세지방산에 의해서 점액질이 만들어지고 대장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항염증 조절 세포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면역세포 중에 군대인 배식세포, 수지상세포, 호중구세포도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의 대빵인 T레그를 분화시키거나 활성화시켜서 결국에 우리 인체 전반의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그게 바로 SCFA다. 단세지방산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세지방산은 누가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누가 먹는 게 좋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 영양소 같은 것들은 임산부라든지 수유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 뭐 수술을 할 예정인 사람, 수술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섭취가 제한되는 영양소들이 꽤 있잖아요. 뭐 항응고작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특정인은 섭취가 조금 제한이 되는 그런 게 있었지만 단세지방산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젊으신 분들이 또 이걸 먹어야 되는 또 이제 우리가 아이를 만들 계획이 있거나 이미 임신을 했거나 출산은 했지만 수유 과정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다 단생지방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신력 있는 아주 신뢰도가 높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섭취하는 단세지방산은 단세지방산을 통과한다. 그게 입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니가 먹은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가 먹은 이 단세지방산이 태아의 세포 분화, 신경 형성, 그 다음에 뭐 이런 신경 증식이라든지 성숙, 그 다음에 뇌 손상도 감소시킬 수 있고 부종도 억제할 수 있고 구조를 보존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생성을 또 촉진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유를 통해 공급되는 이 단세지방산이 소화 비만 이 신생아들이 이제 조금씩 커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화 비만이라든지 이런 과다한 체증을 증가시키는 위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여성부터 시작해서 임산부, 수유부까지 다 단세지방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일반 성분과 일반 영양 성분과 단세지방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영양 성분은 몸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을 하는 반면에 우리 단세지방산 같은 경우는 장내 환경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이 장내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바꿔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효과 범위가 일반 영양 성분은 해당 영양소에 관련된 기능이 포함된다. 뭐 비타민 B1은 뭐, 그다음에 비타민 C는 뭐, 단백질은 뭐, 콜라겐은 뭐, 칼슘은 뭐, 딱 그 관련된 뭐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대사 뭐 이런 딱 정해진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단세지방산은 그랑 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다 필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효과가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부분도 일반 영양 성분은 섭취를 중단하게 되면 그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빠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채워줘야 돼요. 다시 채워주지 않으면 기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세지방산 자체는 이 장내 환경을 바꿔주는 시스템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잘 돌아가게 해준다는 거죠. 자연적인 우리 몸에 생기는 자연적인 물질로 자연적으로 이게 잘 돌아가게끔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세지방산 섭취가 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옛날부터 좀 부족해 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서구화된 이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런 단세지방산의 원재료, 식이섬유가 좀 크게 부족하고, 두 번째로 제조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단세지방산 제조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유익균이 줄어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계속 뭐 학업이라든지 뭐 직장, 그다음에 가사, 그다음에 뭐 대인관계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유익균들이 좀 줄어든 상태 있고, 불규칙한 뭐 이런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익균들의 숫자에 영향을 주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 생산 양 자체가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부족하다.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유산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의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미미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뭔가 질병의 개선이나 예방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양이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세지방산을 직접 섭취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유산균, 식이섬유로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뭐 우리가 식이섬유, 유산균을 먹어도 바로 뭐 하루 이틀 3일 만에 장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단세지방산을 뭐 한 개 만들던 장이 뭐 100개, 1000개, 만 개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뭔가 쉽게 좀 우리가 친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뭐 체질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바뀌는 데까지는 아주 좋은 행동과 좋은 생활 식습관과 이런 좋은 제품 그런 것들을 몇 주, 몇 달을 활용했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을 갖추더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익균, 뭐 유산균 이런 친구들이 살아서 갈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 장내에 정착을 했다 치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뭔가 좋은 물질을 안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적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다. 아무튼 이런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려면 유익균, 그다음에 유익균이 먹어서 단세지방산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식이섬유가 충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의 뭐 pH라든지 온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없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딱 맞춰져야 만들어지는데 그 조건이 완벽해지기가 어렵고 완벽한 조건이 오래 유지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 식이섬유만으로 충분한 양의 단세지방산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 특정 단세지방산은 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우리가 그 좋아하는 반찬이 있고 싫어하는 반찬이 있듯이 이 단세지방산을 생성하는 균도 자기가 좋아하는 식이섬유를 줘야지 뭐 아무 식이섬유 준다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유산균 식이섬유만 가지고 제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고 양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세지방산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유통하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이제 또 우리 인큐텐이 또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큐텐 단세지방산의 핵심 특징 이중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이고 면역과 항산화, 정상적인 면역, 세포 분열, 그다음에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인체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성분으로 인큐텐 단세지방산 Q 복합물 요게 이제 핵심 성분인데요. 천년 SCFA 3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천년이란 말을 굳이 붙이느냐? 해외에 있는 제품들이 주로 합성을 한 제품이 많거든요. 이 합성으로 된 정확하게 말하면 단쇄지방산 유사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은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그래서 이제 해외 제품들은 하나의 성분을 정제해서 많이 넣어서 판매하는 제품이 형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주로 합성된 성분이고 합성된 것들은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단세지방산 생성균이 발효를 통해 만들어낸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천년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3종을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세지방산은 단일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개수가 6개 이하인 물질을 지방산을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낙산 부티르산입니다. 이 부티르산이 대표라서 이제 얼굴마다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다른 단세지방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초산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줘야 한다. 각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고 또 같이 먹었을 때만 나오는 역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낙산만 먹어서 안 됩니다. 아까 또 해외 제품 얘기했지만 해외는 주로 이렇게 섞어서 안 팝니다. 이런 종합 단세지방산 세트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단세지방산 세트를 파는 게 아니라 주로 낙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낙산만 똑 하나 떼가지고 판매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인큐텐 같이 이렇게 단세지방산 세트로 파는 데는 없다. 천연으로. 그리고 이 단세지방산 3종뿐만 아니라 단세지방산을 생성하는 균, 낙상균도 포함되어 있고, 그 균이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좋아하는 반찬, 이런 그 저항성 전분, 이눌린, 프랑토올리고당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로 장용 코팅을 해야 됩니다. 이 장용 코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장에서 녹는 위산에만 견디고 소장에만 녹는 장용 코팅이 대부분이죠. 그게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유산균 장용 코팅 기술입니다. 유산균은 어쨌든 소장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산에 가장 많이 죽으니 위산에만 견디는 장용 코팅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단세지방산은 대장을 기반으로 대장이 좋아지면서 우리 신체 전반을 좋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세지방산은 대장에 제일 먼저 가야 돼. 근데 대장에 가기 전에 아주 초미세입자이고 수용성 물질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으면 구강점막, 뭐 식도, 위점막, 소장점막, 십이지장점막, 소장점막 다 흡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서 우선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대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장용 코팅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장에 가는 양은 매우 적어진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대 효과들을 온전히 얻기가 좀 어려워진다. 단, 그렇다고 해서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먹는 것보다는 낫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알약을 특이적으로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먹어서 아이한테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이 알약을 삼키기가 좀 확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뭐, 나눠서 드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대장에서 녹게끔 특수한 장용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나눠서 이렇게 쪼개서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 특허 기술은, 위산에 당연히 안 녹고, 그다음에 소장에서도 안 녹고, 대장에 가서 그 대장의 pH가 됐을 때, 활성화돼 가지고, 이렇게 이용이 된다. 대장에서부터 이용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보면, 장용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소장에서 녹는 코팅이 있고, 대부분 해외 제품들은 이런 장용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이라서 생체 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대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코팅이 안 돼 있어서 또 이런 불편한 점도 있다. 우리 단세지방산 생성 균주의 특징은 살아있는 균이 아니라 아포, 그러니까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균입니다. 그래서 휴면 상태, 그걸 아포라 그러는데 스스로 이런 보호막, 사중으로 이루어진 이 보호막을 안에 DNA랑 최소한의 수분이랑 최소한의 이온, 그 다음에 최소한의 영양만 가지고 휴면 상태에 들어간 형태로 우리 제품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위산에도 잘 견디고, 사중 보호막 때문에 위산에도 잘 견디고, 대장에 적절한 환경이 되었을 때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 전용 단세지방산 생성 균주의 특징이 이런 위산에 잘 견디고 열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존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뭐 1일 3정 한 번에 한 알씩 드셔라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뭐 한 번에 뭐 3알 다 드셔도 되고 아침에 2알 저녁에 1알 반대로 아침에 1알 저녁에 2알 뭐 이렇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추천하는 방법은 뭐 아침 점심 저녁에 나는 하루에 3정을 먹어야 되겠다 가정을 해 놓으시면 식후보다는 식전에 드셔라. 왜냐하면 식후에 먹게 되면 음식이랑 같이 흡수가 되게 되면 음식이 소화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장에 가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 단세지방산은 굉장히 미분이고 작은 물질이라서 흡수가 빨리 됩니다. 30분에서 1시간이면 되는데 음식물하고 같이 먹게 되면 한 서너 시간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점이 있어서 식전에 먹어도 뭐 속 따갑거나 그런 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식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관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용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알약을 못 삼키는 아이라든지 특수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걸 쪼개서 드시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흡습에 좀 주의해요. 그래서 이제 전용 우리 제품 용기에 딱 담아서 계속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그냥 그 약통 같은 데다가 이제 소분해가지고 몇 날 며칠 뭐 한 일주일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초미세 입자다 보니까 그만큼 수분을 잘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식품들하고 같이 먹어도 되냐? 전혀 상관이 없다. 상호작용 방해하거나 흡수를 뭐 지연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 같이 드셔도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엑스포뮬라 이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배송이 되는데 많은 뜨거운 사랑을 주셔가지고 몇 분 만에 뭐 다 지금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분이. 그래서 2차분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무튼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제품 또 이렇게 필요하신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